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WBC 뉴스 아나운서 김예인 강세입니다. 5월 행사 소식입니다. 원전초등학교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는데요.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운동회를 하였고 5월 7, 8일엔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우리 6학년이 수학여행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은 누가 만들고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김승주 기자가 직접 취재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WBC 뉴스의 김승주 기자입니다. 완정 어린이들은 누가 어린이날을 만들고 왜 만들었는지 과연 알까요? 한번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린이날을 만들고 누가 만들었는지 아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학생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린이날을 만들고 누가 만들었는지 아나요?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든 건 잘 알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완정 어린이들은 누가 어린이날을 만들고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제가 PPT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1899년 서울의 가난한 가정에서 방경서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20년 일본으로 건너가는 방정환 선생님은 아동예술과 심리학을 공부하였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든 이유는 옛날에는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고 이놈 어린 것이라는 말로 아이들을 낮춰 불렀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라는 말을 이때 처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의 업적 첫 번째, 1920년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에게 존댓말 쓰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1921년 천독의 소년회를 조직하여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라는 표어로 소년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의 업적 두 번째, 1922년 5월 1일에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정하여 그해 사랑의 선물을 펴냈습니다. 1923년 3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 잡지 어린이를 창간하였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1931년 신장과 거로로 3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정한 어린이날은 1946년 5월 5일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1957년 방정환 선생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소파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린이날을 휴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방정환 선생님께서 감사하며 어린이날을 보내는 원정 어린이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승주 기자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원정 어린이들의 등교 시간에 대한 뉴스인데요. 이다영 기자가 직접 취재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WBC 뉴스의 이다현 기자입니다. 2015년부터 등교 시간이 9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 없이 학교에 빨리 오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WBC 뉴스의 이다현 기자입니다. 왜 특별한 일이 없이 학교에 빨리 오셨나요? 집이 멀어서 일찍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학생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학교에 일찍 옵니다.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등교 시간에 맞춰 등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다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정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장지훈 기자가 직접 취재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WBC 뉴스의 장지훈 기자입니다. 가끔 가다가 가방을 메고 도서관에 들어가거나 신발 신고 들어간 학생들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는 행동이 왜 하는 행동인지 같이 OX 퀴즈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OX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도서관에 가방을 들고 들어가도 된다? OX.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도서관에 신발을 신고 가면 안 된다? OX.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도서관에서 핸드폰을 하면 안 된다? OX.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책을 읽고 아무데나 놔둬도 된다? OX.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도서관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도 된다? OX.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도서관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WBC의 장지훈이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음악방송에 대한 뉴스인데요. 현장에 나와 있는 이다영 기자가 직접 취재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WBC 뉴스 이다영 기자입니다. 저희 방송 프로젝트는 음악방송 사업이고요.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WBC 뉴스의 이다영 기자입니다. 음악방송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방송은 어떤 분야로 생각하십니까? 자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방송 만족도 조사 결과 이 의견들을 통계해보니 팝송이 16%, 가요가 23%, 클래식이 14%, OST가 18%, 옛날 노래가 12%, 마지막으로 기타가 17%로 가요의 의견이 가장 높습니다. 완전 원희의 의견이 가장 높고 두 가지의 의견을 이용하여 음악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다영 기자였습니다. 5월 완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완전 어린이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완전 공개수배 25시 진행자 장지웅입니다. 최근 저희 방송부로 이상한 제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완정초등학교에 다니는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3층 방송실 옆에 있는 화단에 가봤는데 흰돌과 하얀 돌이 섞여 있고요. 어떤 아이들이 그곳에 있는 새한테 이상한 먹이를 주려고 하다가 도망가는 아이도 봤는데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제보를 드립니다. 네, 제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 화단 나와 있는데요. 저희 학교의 가장이신 교장 선생님께서 잘 가꾸신 덕에 각각 제자리로 돌아간 걸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섞여 있는 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들도 우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새들에게 이상한 것을 준다면 분명 죽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는 흰 돌과 검은 돌을 섞지 말고 이 새들에게 이상한 것을 주지 맙시다. 새들아, 이제 걱정 마. 우리가 지켜줄게. 지금까지 완전 공개수배 25시 진행자 장지훈 기자였습니다.